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지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요즘 들어 저희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머니께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과 어머니들의 생각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느낀 서운함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건지 말이에요. 먼저 저희 집을 소개하자면 부모님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두 분 모두 손에서 일을 놓는 걸 싫어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다림질된 셔츠에 넥타이를 매시며 오늘도 열심히 하자라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을 열며 현우야, 은우야 밥 먹고 가라 하고 부르셨죠. 그 목소리에는 늘 활기가 있었어요. 쉬는 날이면 두 분이 나란히 등산복을 꺼내 입고 오늘은 남산 갈까? 아니면 관악산? 하며 웃으셨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면 손잡고 시장에 들러 호떡을 나눠 드시곤 했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맛에 사는 거야 하며 웃으셨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어린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정말 좋으셔서 서로에게 짜증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가정엔 늘 평화가 있었고 그 덕에 제 인생엔 스트레스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4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이름은 지연우. 형은 어릴 때부터 저를 유난히 잘 챙겼어요. 학교에 입학한 첫날 낯설어 서성이는 저를 보며 겁내지 마,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항상 저를 챙겨주는 스윗한 형이었어요. 형은 공부도 축구도 잘했고 친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동생인 저를 잊지 않았죠. 운동의 날엔 일부러 제 반으로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제가 혼나면 몰래 과자를 사주며 다 괜찮아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우리는 진짜 둘도 없는 형제였습니다. 형이 저를 위해 나중에라도 뭔가 해주면 저도 꼭 형에게 보답하려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형 생각이 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할 사람이 형이었죠. 전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되어갑니다. 이른 나이에 대학교 CC로 만났던 첫사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에겐 초등학교 5학년 딸과 2학년 아들, 두 남매가 있습니다. 아이 둘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챙기는 걸 보면 가끔은 제 어린 시절 형과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저 흐뭇할 때가 많습니다. 형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어요. 형수님과의 사이에는 아들 둘, 역시 초와 초이예요. 명절에 만나면 아이들이 넷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그럴 땐 잠시나마 우리 가족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요.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IT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엔 열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2년쯤 다니고 나니 매달 똑같이 찍히는 월급만으론 마음속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제가 하던 IT 일과 아내가 하던 광고 관련 일을 합쳐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이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아내와 저는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차가 멈추는 곳이 저희의 직장이었고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죠. 한 달에 1억 원을 번 적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건 대부분 할 수 있었고 가족과의 시간도 마음껏 가질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아내와 함께 일한다는 점이었어요. 지연이는 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가끔은 인생 선배 같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애들 숙제 봐줘야겠다 하며 자리를 비우면 제가 대신 식사를 챙기고
주말엔 둘이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걸 즐기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고 서로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기댔고 아이들은 밝게 자랐고 집엔 늘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뭐든 반반으로 했어요. 저희 집안엔 제사가 없어서 편하게 양가의 집안에 오고 갔고 명절 때도 한쪽 집에만 오래 있지 않고 양가를 똑같이 챙겼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기념일도 꼭 두 집에 똑같이 선물과 용돈을 드렸어요. 심지어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릴 때도 저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곳 똑같이 처갓집 식구들도 보내드렸고 처갓집 여행 갈 때는 제가 애들을 보고 있고 아내가 처갓집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저희 집 여행 갈 때는 아내가 아이들을 보고 있고 제가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곤 했죠. 처음엔 그게 조금 힘들 때도 있었어요. 시간도 돈도 2배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모님들도 편해하시고 익숙해지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고 금전적으로 걱정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제가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부모님께 뭐든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던 부모님을 이제는 마음껏 쉬시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필리핀 한 달 살기 어때요? 제주도 한 달 살기 가보실래요? 이번엔 다낭으로 떠나보세요. 그렇게 3번의 한 달 살기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부모님은 마치 소년처럼 즐거워하셨죠. 다낭의 해변에서 찍은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은 정말 환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던 분의 얼굴에서 그렇게 편안한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제 부모님도 편해지셨구나. 우리 가족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이 반복되면서 어머니 마음속 어딘가에 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진짜 제 고민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제가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선물을 드리면 너네가 어렵게 번 돈 너무 쉽게 쓰지 마라.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저축해놨다가 너 있어라. 하시며 저희가 해드리는 거에 대해 고마워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행복이구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니까 좋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엄마가 조금 변하셨어요. 언젠가부터 신었던 등산화 다 떨어졌네. 다리 아파 죽겠어. 미스터 트롯3 너무 재밌더라. 그 김용빈이라는 애 참 순수하고 좋더라. 나도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네. 그 말투가 참 미묘했어요. 분명 요구는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사달라는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엔 비싼 거 사드리려 하면 아깝다, 괜찮다, 나 그런 건 필요 없다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신발이 싸니까 발이 아프더라. 확실히 비싼 옷이 옷태가 좋아. 하시면서 비싼 옷과 신발을 바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워낙 검소하신 분들이라 메이커 신발이나 옷, 명품 가방을 사시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처음 사드렸을 때 저희 엄마는 태어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을 신어본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희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엄마가 조금씩 변해가시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는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이모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전에 갔던 코스 그대로 가보려 해. 그 마사지샵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 참 좋았는데. 그 말이 그냥 여행 이야기라기보다 비용 좀 보태달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엔 뭐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이번엔 제주도 다녀오실래요? 엄마, 등산복 좀 새로 맞춰요. 그랬던 시절엔 어머니가 손살에 치시며 됐다. 엄마는 이런 거 사치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땐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엄마는 욕심 없는 분이야. 그 자부심이 저한테는 삶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제가 무언가를 먼저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 입에서 나도 그거 해보고 싶네. 그거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한 번이면 괜찮지만 2번, 3번이 되니
그 미묘한 뉘앙스가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저희 형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속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에요. 몇 년 전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거라 충격이 컸어요. 거기에 사무실로 쓰던 건물의 건물주가 압류를 당하면서 보증금까지 몽땅 날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의 수입도 주춤했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더군요. 좋을 땐 한없이 잘 되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눈 깜짝할 새에 무너졌어요. 예전엔 한 달에 5천만 원 벌던 제가 지금은 그 절반, 아니 그 이하로 버는 달도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께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생만 하셨고 걱정 많으신 분이니까요. 요즘 좀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혹시나 어머니 마음에 짐이 될까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늘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모르세요. 여전히 예전처럼 은우야, 콘서트 가고 싶은데 표 예매 좀 해줄래? 이번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펜션 좋은데 아니? 등산화 새로 사야겠다. 그 브랜드 신발 참 편했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항상 자랑을 하세요. 우리 은우가 이것도 사줬어. 저것도 사줬어. 펜션도 잡아줬어. 여행도 보내줬어. 우리 은우는 쉽게 돈 벌어. 집에서 놀면서. 저도 놀면서 버는 돈 아니고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내와 둘이 같이 일하면서 둘 다 목 디스크와 허리, 손목 통증으로 한의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한 번은 정말 돈이 빠듯해서 잠시 머뭇거리며 엄마, 이번엔 형이 좀 하라고 하죠. 했더니 형은 힘들잖아. 내가 형편이 낫잖아. 하시는데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저희 지금은 수입이 반에 반토막,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이자에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봐도 머리가 지끈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전에 잘 나가던 아들로 저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머니는 그걸 모른 채 예전처럼 기대만 하시니까요. 이쯤에서 형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은 어릴 때부터 사람 좋고 인기도 많은 성격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늘 많았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죠. 공부도 꽤 잘했고 말도 잘해서 선생님들도 예뻐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죠. 형은 늘 은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넓어 하면서 저를 끌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형은 아버지처럼 안정된 길보다는 도전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고 사업 수완도 좋아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강남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2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형수님은 늘 명품으로 차려입고 다니시고 조카는 초등학생인데 벌써 필리핀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형은 항상 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돈이 진짜 없어. 저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몇 년째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제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힘든 사람이 매달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고 차를 바꾸고 아이 유학비를 대줄 수 있을까? 형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또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은우야, 내 형이 요즘 너무 힘들대. 형은 내가 도와줘야지. 형이 힘들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수십 번 외칩니다. 엄마, 형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또 괜히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까봐요. 그래도 때로는 억울합니다. 형은 이미 어머니 일을 이어받아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제가 알기론 요즘엔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엔 아직도 형은 힘든 사람, 나는 도와야 할 둘째로 보이죠. 어머니의 시선이 늘 형에게 향해 있는 걸 느끼면서
그 사이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무력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달에는 다른 달보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선물도 뜸하고 여행도 못 보내드린 지 좀 돼서 본가를 찾았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엄마, 이제 여름이니까 옷 좀 새로 사세요. 어머니는 제가 사드리는 옷 아니면 늘 저렴한 옷만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건네드리며 말씀드렸죠. 필요한 옷, 신발, 뭐든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세요. 그때만 해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 며칠 뒤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이렇게 많이 쓰셨지?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 사셨어요? 아, 그거. 조카들 옷이랑 신발 좀 사줬어. 너희 애들은 너희가 알아서 사 입히잖아. 그 한마디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드린 카드는 엄마를 위해서였는데 그 돈이 조카들 옷과 신발에 쓰였다니. 저는 그냥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아내 지연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어머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 조용한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평소에 속 좁은 말 잘 안 하는 아내인데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흔들리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마음속에 작은 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형네 아이들을 더 챙기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드린 선물의 의미마저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이번 여름엔 좋은 옷 입고 시원하게 다니시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드를 드릴 때도 선물을 살 때도 한 번 더 망설이게 됐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그건 사실 제가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안드렸던 여행이었어요. 아빠가 퇴직을 하시고 쉬시는 동안 무기력해 하셔서 고민 끝에 준비한 제 퇴직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공권부터 숙소, 생활비까지 제가 다 준비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둘이 가 있으면 심심하시다며 조카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잡아놓은 숙소이고 항공권만 추가하면 조카들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니가 또 괌 한 달 살기를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당연히 저희 아이들도 함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카들만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섭섭해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우리 애들은요? 여쭤보니 조카들이랑 한 달 있을 테니 너네도 놀러와. 지난번에 조카들이 너무 좋았다고 또 가자고 졸라서 괌 가는 거잖니. 너네도 2박 3일 정도 놀러와. 정말 아무렇게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투를 들으니 괜히 저 혼자 섭섭해하나? 아무 일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형네 조카들이랑만 여행을 다니셨고 우리 아이들과는 단 한 번도 함께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밥을 먹다 불쑥 묻더군요. 아빠, 할머니는 왜 유찬, 유진이랑만 여행 가요? 우리는 언제 같이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만간 가야지. 할머니도 너희랑 가고 싶어 하셔. 너희 학원 때문에 못 가고 있지. 그렇게 둘러댔죠.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걸 아이들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형네 아이들에게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유찬아, 유진아, 명절에 뭐 먹고 싶어?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 조카들이 할머니,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갈비찜 하신 거예요? 역시 할머니 최고, 할머니 갈비찜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듣고 그 사실도 알게 됐네요. 심지어 저희 아들은 버섯 알러지가 있는데 버섯을 듬뿍 넣고 갈비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명절에 김, 나물과 밥을 먹어야 했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형은 장남이니까. 어머니 마음은 늘 큰아들 쪽으로 향할 수 있지.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바라시는 것도 기대하시는 것도 장남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어머니의 사랑은 형에게로 향하고 그 기대의 짐은 늘 제 몫일까요? 저는 어머니가 형네 조카들을 사랑하는 걸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랑의 무게를 나눠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우야, 엄마 햄버거 먹고 싶은데.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 햄버거 좀 시켜줄래? 사실 햄버거야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죠. 몇천 원, 몇만 원으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햄버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항상 나에게만 부탁하실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도 계시고 형수님도 계시고 형네는 형편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저에게만 전화를 하십니다. 식사 주문, 공연 예매, 병원 예약. 아무리 작은 일이든 항상 은우야 내가 좀 해줘. 저는 처음엔 그게 그냥 둘째 아들이니까 더 편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편함이 무게감으로 변했습니다. 그 무게가 점점 쌓여 이젠 전화가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뭘 부탁하시려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 정도예요. 햄버거를 시켜드리며 앱을 닫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형은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나에게만 이렇게 의지하실까? 그날 밤 그 생각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 불공평한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형은 장남이고 어머니와 더 오래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마음의 저울은 언제나 형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해드릴 수 있을 때마다 해드렸고 어머니가 웃으시면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보다는 기대, 사랑보다는 습관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쪼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 힘이 들어요. 가끔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나? 엄마 나도 힘들어요. 그 말을 꺼내려다 결국 목구멍에서 삼켜버립니다. 말하는 순간 또 상처만 남을까 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그냥 모른 척하면서 버티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쯤 진심을 담아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때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크다고 해서 그 무게가 모두 한쪽으로 쏠리면 누군가는 지쳐버리게 되죠. 공평한 사랑. 반반의 공평함은 힘든 거겠죠? 반반은 아니어도 반이 반만이라도 엄마가 저희 가족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요. 댓글로 위로의 말씀과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